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베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10월 21일 독일 분데스리가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니온 베를린 대 슈투트가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니온은 개막 이후 연승에 성공했지만 그 이후 5경기를 모두 패했다. 지난 시즌까지 수시즌간 상위권에 위치하며 좋은 성적을 냈던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 성적은 좋지 않다. 베렌스와 베커 등 해결할 수 있는 공격수들이 있긴 하지만 하버러와 크랄 등 기대했던 중원에서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고 수비진도 흔들리고 있다. 에런슨과 폴란트 등 새로 가세한 공격수들이 더 힘을 내야 한다. 이어서 슈투트가르트는 이번 시즌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팀이다. 라리가의 지로나도 잘해주긴 하지만 분데스리가의 슈투트 같은 임팩트는 아니다. 월드클래스 수준의 스트라이커들을 모두 제치고 쥐라시는 13골로 득점 선두를 질주 중이고 피리히와 운다브 등 이선 지원도 원활하다. 이 경기에는 아시안게임 병역 문제를 해결할 정우영도 돌아오기에 풀핏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슈투트는 경기당 2골 가까이 뽑아내는 데다 직전 경기 해트트릭을 기록한 쥐라시가 최전방에 나서 상대의 수비를 경기 내내 몰아칠 수 있을 것이다. 또 주원 경기력 저하가 큰 유니온 베를린 상대로 카라저와 스틸러, 하라고치와 정우영 조합이 경기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슈투트가르트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볼프스부르크 대 레버쿠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볼프스는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슈투트에 패하며 상위권을 추격하지 못했다. 그러나 홈에서는 유니온과 프랑크푸르트 등 쉽지 않은 상대를 연파하고 연승을 질주 중이다.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자국 대표팀을 이끈 요나스 빈이 소속팀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기에 화력이 빼어나다. 마예르와 체르니 등 영입생들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어서 레버쿠젠은 개막 이후 7경기에서 미넨 원정 무승부를 제외하면 전승을 기록하며 리그 1위를 질주 중이다. 슈투트와 미넨, 도르트문트 등이 추격하고 있긴 하지만 1위를 내주지 않고 있다. 볼프스의 빈과 함께 득점 랭킹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나이지리아 출신 스트라이커 보니페이스가 엄청난 활약을 하는 데다 호프만과 비르츠 등의 지원도 확실하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보는 매치업이다. 바움가르틀링거와 아랑구 이산도발로 대표되던 중앙 조합이 바뀌었음에도 자카와 팔라시오스가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해주기에 홈팀 상대로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요나스 비니의 위력이 대단한 홈팀이지만 보니페이스와 홀로잭, 아들리와 호프만이 경기 내내 기회를 노릴 레버쿠젠이 1위를 굳건히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레버쿠젠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호펜하임 대 프랑크푸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호펜하임은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쓸어담으며 리그 5위를 달리고 있다. 좋은 전력이라는 평가와 달리 성적을 내지 못한 최근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스코프와 카더라백 등 베테랑 선수들이 본인의 포지션을 잘 지키며 팀의 경쟁력을 불어넣었고 그릴리치가 중앙에서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 이어서 프랑크푸르트는 볼프스 원정에서 패하며 시즌 첫 패배를 당했지만 하이덴하임을 잡고 분위기 전환을 했다. 라르손과 쿠나우프 등 3선 자원들이 활발하게 공격에 가담한 것이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마르무시와 은강캄 등 최전방 공격수들은 분명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인데 이 경기에는 징계로 지난 경기를 빠진 괴체가 돌아온다는 점은 긍정 요소다. 프랑크푸르트가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하긴 하지만 원정 경기력은 아쉬운 게 사실이다. 또 맥스와 부타 등 측면 수비를 책임지는 선수들이 자주 돌파를 허용하는데 스코프와 뷸터가 상대 측면을 허물 수 있고 크라마리치가 공격을 주도할 호펜하임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호펜하임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프라이부르크 대 보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부르크는 시즌 초반 미넨과 도르트문트, 슈투트가르트 등 사위권 내의 팀들에게 패하며 중위권으로 추락했다. 그러나 우승권 팀을 제외한 팀들 상대로는 모두 승리를 따냈는데 그리포와 펠러 등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이 적긴 하지만
약팀을 공략하는 법은 잘 알고 있는 팀이다. 이어서 보험은 이번 시즌 유력한 강등 후보로 평가받았는데 그런 성적이 나오고 있다. 개막 이후 7경기에서 1승도 챙기지 못했고 강등권인 16위로 처져 있다. 아사노와 파시엔샤 등 경쟁력 있는 공격진이 있고 로실라도 중원에서 역할을 해주지만 문제는 떨어지는 원정 경기력과 더불어 수비진의 기복이다. 베르나르도와 스콜터백 등 최중 수비가 상대 침투를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이 원정을 넘어 시즌 첫 승을 위해 이 경기에서 의외로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도 있다. 로실라와 슈테거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올려 홈팀 수비를 넘어서려 할 것인데 프라이부르크는 미넨의 킴미히와 고레츠카 못지않은 에게슈타인이 이끄는 중원이 있다. 상대의 중원 침투를 저지하여 경기 흐름을 내주지 않으며 휠로와 도안이 공격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프라이부르크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다름슈타트 대 라이프치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름슈타트는 승격팀이지만 휴식기 이전 연승에 성공하며 하위권을 탈출했다. 브레멘과 아우크스부르크 등 잔류를 두고 경쟁할 팀들을 연달아 만났는데 캠페와 스카레크 등이 연속골을 터뜨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떨어지는 전력이기에 수비에 치중할 거란 예상과 달리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골 결정력은 준수한 편이다. 이어서 라이프치히는 휴식기 이전 2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그러나 한 경기가 미넨전이었음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불안했던 수비 라인에서 시마칸과 로케바가 자리를 잘 잡았고 슐라거와 캄플, 폴센과 하이다라 등 중앙 자원들은 선수팀들에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20대 초반의 젊은 재능의 선수들도 즐비하다. 다름슈타트가 연승의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이 경기에도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원정팀은 수비 보호는 물론이고 점유율 우위와 공격 전개를 모두 책임질 중원이 있다. 오펜다와 시몬스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라이프치히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